어릴 적 참 힘겨웠어요. 부모님 이혼으로 어린 나이에 정처 없이 친척집을 옮겨 다녀야 했죠. 가장 뼈아픈 건 역시 어머니의 부재였어요. 또래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 어리광 부릴 때 저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죠. 그래서 그런지 자연스레 가정이나 결혼 같은 단어와는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자신이 없었고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기대거나 의지하는 관계는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어린 시절부터 제 마음속에는 뭔가 뻥 뚫린 듯한 구멍이 있었는데 뭘로 채워야 할지 알지 못했죠. 그냥 관계에 깊이 발들이지 않고 겉돌기만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누군가에게 깊이 정주고 또 다시 잃을까 봐 겁이 났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시간이 흘러 10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 과부가 되어 홀로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더군요. 보살펴주고 싶고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녀에게서 제가 평생 그토록 갈망해온 어머니의 따뜻함과 포근함이 느껴졌죠. 연륜에서 오는 차분함, 세상을 겪은 듯한 깊이 있는 눈빛, 무엇보다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따뜻함이 제가 어릴 때 그토록 그리워했던 엄마 같은 존재를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제 무의식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외쳤어요. 어린 시절 저에게 없었던 안정감, 따뜻함, 그리고 조건 없는 받아들임을 그녀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녀가 제 오랜 갈망을 채워줄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녀를 다시 마주한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죠. 이 여자를 절대 잃고 싶지 않다고, 보살펴주고 싶고 헤어지기 싫다고요. 그녀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안정과 보살핌, 바로 엄마의 품 같은 존재였죠. 평생 잃어버린 조각 같았던 그걸 비로소 찾은 기분이었거든요. 더 이상 겉돌지 않겠다고,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녀를 내 여자로 만들어 이 울타리 안에서 평생 함께하며 제 어릴 적 상처받은 유년 시절을 보듬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네요. 안녕하세요. 30대 미혼남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내 인생에서 가장 애매하고 가장 눈부신 감정이 시작된 시절이었어요. 그해 봄, 난 영수와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생각해보면 그 시절의 나에게 영수는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미래에 대한 허황된 꿈까지 뭐든 공유했으니깐요. 같은 반에 쉬는 시간마다 함께 떠들고 방과 후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영순의 집으로 향했죠. 같은 게임을 좋아했고 서로의 어이없는 장난에도 배를 잡고 큰 소리로 웃을 줄 아는 세상에 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영순의 집은 학교에서 걸어서 15분 거리. 나는 수업이 끝나기 무섭게 책가방을 챙겨 그의 집으로 내달리곤 했습니다. 그곳에는 PS 게임기가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커다란 소파가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있었습니다. 영수의 엄마. 처음 영수 집에 갔던 날, 거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마주친 그녀의 모습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고 내 시야에는 오직 그녀만이 가득 찼죠. 단정하게 하나로 묶어 올린 머리, 우윳빛처럼 하얗고 티 없이 맑은 피부, 그 안에 박힌 크고 깊은 눈동자, 그리고 밝게 웃을 때 살짝 접히는 눈가의 잔주름까지. 뭐랄까, 어른이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는 예쁘다는 말 말고는 어떤 형용사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영수의 큰 눈 하나 젊은 이모쯤으로 생각했죠. 실제로 나이 차이가 그리 많이 나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영수가 자연스럽게 엄마, 나 친구 왔어 하고 불렀을 때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라니, 그 아름다운 사람이 영수의 엄마라니. 충격과 동시에
사춘기 소년의 심장에서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강렬하고도 위험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성으로 끌렸고 그때부터 그녀는 내 사춘기 시절의 은밀한 짝사랑 대상이 되었죠. 아이돌 설현을 완전 빼다 박았다는 표현은 진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설현만큼, 아니 내 눈에는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창식이 왔니? 그녀는 언제나 내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불러주었어요. 처음 영수 집에 온 이후 두 번째 방문부터였을 겁니다.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온몸에 짜릿한 전기가 통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나만이 특별하게 선택된 것처럼 느껴졌죠. 영수 저녁 먹고 학원 간다고 했지? 창식이는 이따 김치전 해줄게. 오늘 고등어도 구워놨으니까 배고프면 영수 오기 전에 먼저 먹어도 돼. 그녀는 영수에게 말하듯 나에게도 스스럼없이 말했고 때로는 영수보다 나를 더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물론 그건 의심할 여지 없이 어른의 친절이었을 겁니다. 사춘기 남자애들에게 베푸는 당연한 호의였겠죠. 그녀는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 다정함의 조각들을 주워 모아 나만의 환상 속에 끼워 맞췄습니다. 마치 그녀에게 내가 조금 더 특별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어느 날은 영수가 학원에 가고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수 엄마는 따뜻한 쌀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차려주며 내 앞에 앉았어요. 창식아, 네, 넌 참 착하다. 우리 영수보다도 훨씬 속이 깊은 것 같아. 내가 우리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나는 숟가락을 들지도 못한 채 얼어붙었네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죠. 우리 아들이었으면 그 말이 마치 단단한 올가미처럼 날 휘감고 조여왔습니다. 동시에 아프도록 설레는 통증이 심장을 파고들었죠. 그녀는 나를 영수의 친구, 착한 남자아이, 어쩌면 아들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호의와 깊은 다정함. 그런데 나는 그녀를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처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 나는 내 안에 피어난 이 감정이 얼마나 비틀리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선의를 오해하고 그녀의 다정함에 기대. 피어난 이 감정은 죄책감과 뒤섞여 복잡한 파도가 되어 내 안에서 요동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영순의 집을 드나드는 게 조금씩 버거워졌습니다. 그녀를 마주할 때마다 심장이 뛰었지만 그 뛰는 소리가 들킬까 두려웠고 그녀의 눈빛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혼자 애태웠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졸업 후 자연스럽게 영수와 멀어지면서 그녀와의 인연도 그렇게 아련한 기억 속에 묻어두게 되었어요. 시간은 흘러 어느새 난 33살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영수와는 연락이 끊겼고 그녀의 존재는 가끔 옛 추억을 떠올릴 때나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잊힌 이름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고 몇 번의 연애를 거치고 3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하여 대단지 아파트 상가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차렸네요.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와중에 문득 고등학교 시절의 나를 떠올리며 풋사랑의 아픔을 곱씹을 때면 그녀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늦은 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으니 영수였어요. 거의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에 놀랐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죠. 아버지가 오랜 암투병 끝에 돌아가셨다는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곧장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낯선 상복들 사이에서 초췌하지만 여전히 기품을 잃지 않은 흰 소복 차림의 그녀, 영수. 엄마의 얼굴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슬픔에 잠긴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창식이,
나를 발견한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반가움이 스쳤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는데 그녀는 여전히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알 수 없는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와줘서 고맙다. 당연히 와야죠, 아줌마. 나는 서투르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와줘서 고맙다. 영수는 저쪽에 있어. 나중에 시간 되면 집에 한번 와. 밥이라도 한 끼 하게. 네, 아줌마. 꼭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짧은 대화와 함께 나는 영수와 인사를 나누고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그녀의 안쓰러운 모습, 홀로 남겨진 과부라는 사실, 여전히 친구, 엄마라는 묘한 관계. 그 모든 것이 뒤섞여 머릿속에 그녀가 자주 떠올랐습니다. 옛날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 따뜻한 손길, 그리고 슬픔에 잠긴 현재의 모습까지. 꿈에도 몇 번 나타났고 나는 잊고 살았다. 생각했던 그녀의 존재가 내 안에서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으려는데 익숙하면서도 반가운 얼굴이 들어섰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영수 엄마. 아줌마, 여긴 어쩐 일로? 놀라움과 반가움에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는 변함없는 다정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나 휴대폰 바꿀 때가 되었거든. 영수한테 내가 여기 가게 차렸다는 얘기 들었어. 왜 내가 오면 안 될 곳에라도 왔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연락도 없이 오셔서 이리로 앉으세요. 우선 차라도 한잔하시죠. 나는 얼른 카운터 의자를 권하고 정수기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나저나 창식이 정말 성공했구나. 어릴 때부터 손재주 좋고 똑똑하더니. 앞으로는 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는데? 아니요, 사장님은 무슨요? 그냥 편하게 예전처럼 창식아라고 불러주세요. 따뜻한 둥글레 차를 내드리자 그녀는 잔을 받아들고 호흡 불었습니다. 가게에 앉아 있으니 옛날 영순의 집거실에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영우는 벌써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창식이는 아직 소식 없니? 저요, 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아직 별 생각 없어요? 지금은 여자보단 돈 버는 게 우선이고요. 그래도 젊은 나이에 너무 돈에만 집착하면 안 돼. 그 나이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 여자도 만나고 말야. 그녀의 잔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고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하, 그럴게요. 그럼 아줌마도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말을 꺼내고 후회했습니다.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질문을. 하지만 그녀는 의외로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나야, 남편 죽은 지 이제 3개월이야. 남자는 무슨. 요즘 그런 게 어딨어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제가 능력 좋고 힘 꽤나 쓰는 놈으로 소개시켜 드려요? 조금은 장난스러운 어조로. 하지만 내심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었습니다. 뭐, 아줌마 놀리기야? 놀리기는요, 진심인데? 제 주변에 괜찮은 남자들 많아요. 총각, 돌싱, 유부남 어디 한번 골라보세요. 골라? 손짓까지 곁들이며 너스레를 떨자 그녀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웃는 그녀의 얼굴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뭐, 시장에서 무슨 생선 고르는 것도 아니고 아무 남자나 만날 수야 있나. 어머머, 싫다는 소리는 안 하시네요. 얜 진짜, 아니, 남자가 여자 마다하지 않듯이 여자들도 괜찮은 남자 마다할 사람은 없지. 근데 아무나 만날 수는 없다는 말이었어. 그녀의 말에 다시 한번 웃음이 터졌습니다.
오랜만에 그녀와 만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니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오랜만에 수다 떨다 보니 기분 전환도 되고 좋다. 앞으로 종종 보자. 네, 종종 봐요. 그날 그녀는 휴대폰을 바꾸고 갔고, 우리는 예전처럼 편안하면서도 어딘가 묘한 기류가 흐르는 사이로 다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가게에 들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그녀가 올 때마다 가슴이 설레면서도 혹시나 그녀가 불편해할까 봐 조심스러웠어요. 어느 날 밤, 가게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영수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취한 듯 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인데 막상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들어가려니 서글퍼진다고 했습니다. 창씨가 시간 되면 아줌마랑 술 한잔 할래?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는 당황했습니다. 술 취한 그녀의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네, 왜 아줌마랑 놀아주기 싫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그러시니까. 혹시 약속이라도 있는 거니? 없으면 잠깐 와서 맥주라도 한잔하고 가. 딱 1시간만이라도. 망설여졌습니다. 친구 엄마라는 관계, 그리고 잊고 살았던 그녀에 대한 오래된 감정.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깊은 외로움이 나를 움직였네요. 그녀는 10년 전 나에게 그토록 다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 같지 않았어요. 옛날 생각도 났고 그녀의 집에 다시 가보고 싶다는 충동도 잃었어요. 결국 나는 그녀의 집으로 향했죠. 10년 만에 다시 찾은 영수네 집은 그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영수의 흔적은 많이 사라져 있었고 그녀 혼자 사는 공간 특유의 정갈함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나를 맞이한 아줌마는 수위가 상당히 높은 시스루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얇고 속이 비치는 검은색 원피스는 그녀의 흰 피부를 더욱 도드라지게 했고 은근하게 드러나는 몸매는 10년 전 사춘기 소년의 기억 속에 박혀있던 그녀의 이미지를 산산조각냈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얼굴이 화끈거렸죠. 헛기침을 하며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 창씨가. 어서 와. 그녀는 태연하게 나를 맞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이미 맥주 몇 캔과 간단한 안주가 놓여 있었어요. 자, 한 잔 받아. 그녀는 내게 맥주잔을 건네고 자신의 잔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속을 털어놓을 만한 상대를 만나서인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투병 과정, 홀로 남겨진 후의 외로움, 영호와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깊어진 우울증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슬펐고 나는 그녀의 고독과 아픔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영호가 사실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수 아버지와 재혼하면서 영수의 새 엄마가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어린 시절 내가 봤던 그녀와 영수 아버지 사이의 단란한 모습이 떠올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쩐지 예전에 막내 이모나 큰 누나처럼 보였던 것이, 그리고 설현을 닮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단순히 내 눈이 이상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가 실제로 어렸던 것이었습니다. 영수 아버지와 결혼할 당시 그녀는 30대 초반이었고 나보다 불과 14살밖에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 엄마라는 강력한 금기가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이, 영호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녀와 나 사이에 놓인 가장 두꺼운 벽돌 하나를 제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친구의 새엄마라는 관계는 남아 있었지만 친엄마라는 단어에서 오는 원초적인 금기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어쩌면 아줌마와 이성적으로 만나도 상관없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술에 취해 점점 더 나약한 모습을 보였고 나는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옆에 앉았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내 어깨에 기대왔고 나는 가만히 그녀를 받쳐주었네요. 그렇게 우리는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결국 아줌마는 너무 취했다며 여기서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와 만나는 날은 더 잦아졌습니다. 나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퇴근 후 그녀의 집을 수시로 들락날락거렸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올해 47살이었습니다. 사실 10년 전 내가 고등학생일 때는 30대 중반의 그녀를 아줌마라고 부르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지금 내가 33살이 되고 그녀가 47살이 되었을 때 특히 애도 낳지 않은 여성이 자신을 잘 가꾼다면 절대 아줌마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특히나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한 중년 여성이라면 말이죠. 아줌마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아름다웠지만 40대 후반에 접어든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이었고 어쩌면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라고 해도 다들 믿을 정도로 젊고 생기 넘쳐 보였습니다. 주름은 거의 없었고 탄력 있는 피부와 날씬한 몸매는 시스루 원피스를 입었던 날의 충격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게다가 친구 엄마라는 관계, 홀로 남겨진 과부라는 상황, 그리고 연상녀라는 점들이 뒤섞여 그녀는 내게 더욱 강렬하게 끌리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떨까 하는 궁금증과 금기를 넘나드는 것에서 오는 아슬아슬한 호기심 같은 것 말이죠. 어린 시절의 순수한 짝사랑과는 다른 좀 더 성숙하고 복잡하며 어딘가 자극적인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수는 가장 친한 친구였고 또한 아줌마와 그동안 쌓아온 마치 가족 같기도 하고 이웃 같기도 한 복잡다단한 관계를 생각해서 막무가내로 감정을 드러내며 들이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나 혼자만의 감정으로 그 관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아슬아슬한 경계 위를 걷는 나날을 보냈네요. 함께 술을 마시고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서로에게서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감을 모른 척했어요. 그러던 차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시게 된 날이 있었네요. 우리는 둘 다 만취 상태였고 걷기 힘들 지경이었지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노래방에 가자고 했습니다. 아마도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무언가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노래방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시끄러운 음악과 어두컴컴한 조명, 술 기운까지 더해져 우리는 이성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흔들며 춤을 췄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일어났어요. 어깨 동무를 하거나 허리를 감싸거나 손을 잡거나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된 스킨십은 점점 대담해졌고 분위기는 무르익어갔습니다. 흥에 취한 우리는 수위 높은 대화들을 서슴없이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못했을 말들이 술술 튀어나왔죠. 아줌마랑 이렇게 춤추고 있으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춤을 추다 말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내 어깨를 툭 쳤습니다. 무슨 생각? 너 이상하다는 게 그런 쪽은 아니지? 그녀의 말에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맞아요. 아줌마도 여자잖아요. 이렇게 맨날 술 마시고 같이 시간 보내고 놀다 보니 자꾸 여자로 보여요.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다시 입꼬리를 올리며 애써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린애의 취기 어린 농담으로 넘기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내 눈빛은 진지했고 그녀는 더 이상 웃어 넘기지 못했네요.
노래방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노래방을 나와 비틀거리며 그녀의 집 앞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여느 때처럼 그녀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렇게 이 밤의 아슬아슬함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피부에 와닿았지만 내 안은 뜨거운 불덩이 같았어요. 등 뒤에서 그녀가 익숙하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나는 이상하게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서려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안 가? 그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살짝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내가 알던 부드러운 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따뜻한 사람. 그 다정함이 나를 붙잡았어요. 나는 그제야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취기가 나를 대담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내 진심이었습니다. 아줌마, 오늘 자고 가도 돼요? 그녀가 멍하니 나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몇 초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내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래, 술 취했으면 자고가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게 들리네. 그 말이 그녀의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우리가 함께한 지난 시간들, 몇 번이고 같이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그녀가 나를 집에서 재웠던 기억들. 그때는 정말 아무 일 없었지만 서로에게서 느껴지는 미묘한 기류를 애써 모른 척하며 이성적인 경계를 지켰던 순간들. 그리고 오늘 밤 노래방에서의 솔직한 대화와 스킨십.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자고 가도 돼요? 는 예전과는 다른 의미라는 것을.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답을 찾으려는 듯 내 진심을 꺼내 보였습니다. 오늘은 아줌마가 제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술 때문만은 아니고 그냥 오늘따라 아줌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내 말에 아무 말이 없었네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죠. 몇 초의 침묵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주 작게 숨을 내쉬더니 열려있던 현관문을 조금 더 활짝 열었어요. 현관 안으로 먼저 들어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와. 소파에 담요 깔아줄게. 그녀의 등을 보며 나는 신발을 벗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미 승낙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나는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내어 조금 더 깊은 진심을 표현했어요. 이대로 소파에 누워 잠들어 버린다면 오늘 밤에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소파도 좋지만 오늘은 좀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말을 내뱉자마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네요. 이젠 정말 선을 넘으려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복잡해 보였습니다. 망설임, 걱정, 그리고 어딘가 희미한 기대감 같은 것도 읽히는 듯 했습니다. 우리 선 안 넘기로 했잖아. 그녀가 조심스럽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약속, 친구, 엄마와 친구, 아들 사이의 안전선. 네. 그래서 지금도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아줌마를 안고 자는 게 그게 선 넘는 게 아니라면 오늘 하루만 나 좀 안아주면 안 돼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내 진심을 담아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큰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눈가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붉게 변하는 그녀의 눈가를 보며 나는 당황했습니다. 내 말이 그녀를 울컥하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그녀도 나만큼이나 외롭고 간절했던 걸까? 그녀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와 내 셔츠 자락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그냥 우리 둘이 아무 말 없이 누워 있는 거야. 그거면 되지? 그녀의 작은 떨림이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돼요. 방 안으로 들어간 우리는 이불을 나란히 덮고 조용히 누웠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녀의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고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이불을 통해 전해져 왔죠.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고요한 그 공간에서 나는 그녀의 옆에 누워 심장이 터질 듯한 두근거림을 느꼈어요. 어린 시절의 짝사랑은 아픔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곁에서 느끼는 이 감정은 죄책감과 설렘, 금기와 해방감, 외로움과 위안이 뒤섞인 복잡한 무엇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복잡한 감정의 밑바닥에는 그녀를 향한 순수하고 강렬한 끌림이 있었어요. 그 따뜻함과 가까움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어쩌면 바로 이 복잡하고 위험한 감정이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것 같았네요.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죠. 그날 밤 이후 우리의 만남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죠.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몸과 마음이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더 이상 아슬아슬한 경계는 없었죠. 결국 우린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잠시의 망설임은 있었지만 사실 우린 서로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연인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리장성을 쌓고 말았거든요. 물론 시작은 그녀가 먼저였죠. 전 이래도 되나 살짝 걱정이 되긴 했지만 분위기에 충실했어요.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죠. 나이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요. 그 순간 저는 그저 행복했어요.